자, 함수의 뜻인데, 그 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됩니다.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해요. function. function. 요 이제 어떤 기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에 보면 펑션 키가 있잖아요. F1부터 F12까지, 그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x 값이 정해지면 y가 하나로 정해진다. 이거를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 y 콜 fx라고 나타낸다. 자, 이 함수의 의미를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모델입니다. 상자가 있는데 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위에 구멍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그걸 이제 x라고 하고, 그러면 이 상자 안에서 어떤 조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fx라고 부르고, 이 상자의 이름이 f인 거예요. 그러니까 f에 의해서 x 값이 연산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이 밥을 먹고 뱃속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죠.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똥을 싼다 이거야. 예? 밥을 먹고 소화시켜서 똥을 싸는 이런 관계. 그럼 들어가는 게 x, 나온 게 이제 fx가 되는 거죠. 이 나온 결과 값을 우리가 y라는 변수에 이렇게 치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y 콜 fx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순서가 있어요. x가 f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y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는 관계. 그러니까 사람의 이 소화기관도 하나의 함수인 거죠. 밥을 먹고 똥을 싼다. 뭐 자동 판매기 같은 거, 자판기 보면 왜 동전을 넣으면, 그죠? 돈을 넣으면 뭐가 나요? 뭐 음료수가 나오든지, 뭐 과자가 나오든지, 뭐 화장지가 나오든지, 결과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관계.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x의 식으로 그걸 표현한 걸 우리가 함수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수의 관계식. 여기 나오네요. 함수의 관계식. 자, 여기 밑에 참고로 써있는 거 볼까요?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면 y가 x의 함수이다. 근데 정해지지 않거나 두 개 이상 정해지면 y는 x의 함수가 아니다. x값이 하나 들어갔는데 뭐 두 개가 나온다든지, 뭐 두 개, 뭐 하나를 집어넣는데 뭐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함수가 아니고 오직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오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함수를 공부를 한 게 있었냐면, 이 정비례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것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반비례, 이것도 함수예요. x가 들어가면, x 값이 정해지면 거기다 어떤 상수를 곱해가지고 y 값이 정해지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죠. y는 ax, x의 어떤 상수를 곱해서 그 값이 y가 되는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함수가 바로 정비례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반비례 함수는 뭐야? x값이 하나 이제 이 기계에 들어가면, 이 함수 속에 들어가면, 함수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그 x를 역수를 취해서, 그렇죠? 역수를 취해서 x분의 1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a를 곱해서 그걸 이제 결과로 내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온 값을 우리가 y라는 변수에 넣은 거.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를 반비례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비례 함수는 이제 뭐가 우리가 특징이냐면 x와 y의 b가 일정합니다. b. 자, x가 1, 2, 3 변할 때 y가 2, 4, 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그러면 y 나누기 x는 다 2라는 값으로 일정한 b가 나오는 거죠. 반비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x와 y의 곱이 일정해요. 응? 곱이 일정하다. 그래서 뭐 x가 1 들어갔을 때 6 나오고 2 들어갔을 때 3 나오고 3 들어갔을 때 2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두 개 곱하면, xy 곱하면 항상 6이라고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x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나오는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정비례랑 비슷해요. 이 정비례식에다가 상수만 더해진 그런 형태인 거죠.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 바로 x에 대해서 1차식으로 이 함수의 관계식이 표현이 되는 그런 1차 함수를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x 플러스 3으로 표시된다. x 값이 들어가면 거기다 3을 더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죠? 이런 걸 이제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의 의미는 뭐다? 일종의 뭐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오는 거. 그래서 x에서 y로 이걸 우리가 대응시킨다 그러는데,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오게끔 하나의 값이 이렇게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 자, 저기 보면은 이 정비례의 정의는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거를 그냥 x와 y의 b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못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 앞에 곱해지는 상수 a가 양수일 때 얘기고 a가 음수일 때는 오히려 x가 커지면 y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b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반비례 같은 경우에는 뭐야? x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이제 x가 커지면 y는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x가 커지고 y도 같이 커질 수 있어요. 이거 a에 따라서. 그래서 반비례를 설명할 때 가장 우리가 깔끔하게 설명하는 거는 곱이 일정하다. x와 y의 곱이 일정하다.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하는 어떤 관계에서 두 변수 x와 y의 곱이 일정하면 그것이 반비례 관계다. 이 정비례와 반비례가 이 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개의 함수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한 거고요.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게 x에 관한 1차식으로 y가 표현되는 1차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하나 나온 거죠. 이거 말고도 함수는 얼마인지 많아요. 뭐 2차 함수, 3차 함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등등 해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다 하나의 값이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되시죠? 자, 함수의 뜻 알았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두 번째. 이번엔 함수 값이에요. 함수 값은 뭐냐면 위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은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이 나오게 되는 값. 이걸 우리가 보통 fx라고 그런다 그랬지? 이 함수의 이름이 f일 때 만약에 함수 이름이 g면 이건 gx라고 불러요. g라는 함수에 의해서 x값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값이라는 얘기지. 들어가는 것은 x. 자, 그래서 이 나오는 값을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 함수값을 우리가 y라는 변수로 보통 치환해서 쓴다. 하나의 문자에다 이제 치환해서 쓴다는 거죠. 담아서. 자, 이 박스 안에 정리된 내용 한번 보죠. 함수 y는 fx에서 fa라고 부르는 건 뭐냐? 이 x 대신에 a가 들어가서 나온 함수값. 즉 x가 a일 때 함수값이다. 또는 x가 a일 때 y값이다 그래도 돼요. 이 함수값을 우리가 y로 치환해서 쓸 거니까. 그래서 fx에 x 대신 a를 대입하여 얻은 값을 말하는 것이다. 다 똑같은 의미인 거죠. 자, 함수값을 구하는 것은 x의 값에 대한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다 뭘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그 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고, 주의할 것은 함수값을 구할 때 x의 값이 음수이면 괄호 안에 넣어서 대입한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예를 보겠어요. 함수 fx가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정비례 함수입니다. 이때 x의 값이 마이너스 0, 1일 때 자, 1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을 때는 마이너스 자까지 같이 붙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까지 같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이 x에 곱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괄호를 당연히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x가 0일 때는 이걸 f0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x 대신 0 들어갔을 때 결과값. 그럼 뭐냐? 여기 0 넣어보면 결과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함수값을 그때그때 우리가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 옆에 보충 설명 보니까 함수 fx equal 마이너스 2x를 y equal 마이너스 2x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왜? 어차피 fx를 우리가 y로 치환해서 쓸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럼 뭐 y하고 fx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살짝 의미가 다른 거예요. x가 f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값 가지고 그것을 y로 치환한다. 이 순서가 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절대값 기호 같은 걸 붙일 때 여기에 붙이는 거랑 여기에 붙이는 거랑 언뜻 생각하면 얘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여기에 붙이나 여기에 절대값 붙이나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x가 f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값에다가 일단 절대값을 붙여서 그거를 y로 치환하는 거하고, fx가 나왔는데 그것을 절대값 y로 치환하는 거하고 의미가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는 절대값 기호 같은 게 지금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요거를 이거로 생각해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똑같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함수의 뜻과 함수값의 의미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요 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 문제들, 연습 문제들 하나씩 쭉 풀어보고요. 답 맞춰보고 이제 유형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하시고 다 풀어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유형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함수의 뜻인데요.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정답 2개. 자, 이거는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자연수 x의 배수 y다. 그러면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y 값이 딱 하나로 정해집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x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3의 배수 y다 그랬는데 3의 배수 y가 딱 하나입니까? 많죠. 뭐 6도 있고 9도 있고 30도 있고. 그러니까 x값이 하나 정해졌다고 해서 y값이 하나가 딱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연수 x의 5배수 y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x에다 5를 곱한 게 y값으로 하나 딱 정해지겠지. 근데 그냥 무작정 배수라고만 하면은 몇 배수라는 얘기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다. 근데 아닌 거 고르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 그죠? 자,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개. 자연수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으로 딱 정해졌어. 그럼 20의 약수의 개수는 결정이 됩니까? 그렇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뭐 일일이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약수를. 그죠? 그래 6개네. 아니면 얘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 소인수의 지수에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한다. 해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어쨌든 20의 약수는 무조건 6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x값이 하나 정해지면 y값도 하나가 정해지죠. x가 뭐 20이면 6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죠? x가 만약에 뭐 5다. 그럼 어떻게 돼? 약수의 개수는 딱 2개로 정해지는 거죠. 소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니까 이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x인수 y. 자,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5다. 절대값이 5다. 그러면 뭐야? 절대값이 5인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이 5인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뭐 5인수를 구해라 했을 때 우리가 y를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에 들어갔을 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들어가서 두 개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죠? 어떤 상자에 어떤 상자가 있어? 여기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절대값이 그 x인 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5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5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답이겠네요.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자, 자연수 x를 4로 나눈 나머지 y다 그랬어요. x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연수, 예를 들어서 뭐 21 같은 거 이거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몫이 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죠. 그죠? 이 나머지가 바로 이제 이게 y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y라고. 이게 만약에 x면 이게 y가. 그럼 x가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그거를 4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두 개가 될 수가 없고, 그죠? 딱 하나로 나오죠. 0, 1, 2, 3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죠? 4로 나눈 나머지는.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없고 두 개 이상 나올 수도 없고 딱 하나씩 정해지니까 함수 맞죠. 그 다음 5번은 가로의 길이가 10, 세로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 넓이 y. 이거는 관계식으로 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가로의 길이 10, 세로의 길이가 x니까 10x. 이게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하나가 딱 정해지죠. 그죠? 가로는 정해져 있고 세로의 길이만 딱 정하면 바로 넓이가 하나씩 나오는 그런 관계니까 바로 함수 관계가 맞습니다. xy 관계가. 그래서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은 1과 3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구분 잘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유제들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2번. 함수 fx가 5x 요런 관계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때 f1 플러스 f-2의 값은 얼마냐? 자, f1이라는 게 뭐죠? 요 x 대신에 1이 들어갔을 때 함수 값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x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1인 거죠. f-는 뭐겠어요? 당연히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2겠지. 그죠? 그러면 f1 자체는 5라고 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 f-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5가 되겠죠. 함수값 두 개를 더해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1이나 마이너스 2가 아닌 다른 값이 또 이제 x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랬을 땐 또 다른 값이 나왔을 겁니다. 하나씩 대응을 하니까. 자, 굉장히 쉬운 문제죠. 함수값이라는 게 무엇이다 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요 x 자리에 요 어떤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f 속에 반드시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x 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x에 관한 다른 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에서처럼 뭐 5x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말이죠. x에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을 넣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x에도 1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f1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f3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 자리에 들어가는 거. 딱 x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그죠? f 속에 x가 아니라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꼭 fx만 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f 속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표현하기 나름이죠. 이건 비교하라고 낸 문제였고요. 자, 옆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